당신은 몰라. 내 엄마는 명절마다 음식 만들지. 우리 엄마는 투석하러 가야 한다고. 오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남편 민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가난이 두려워 꼭꼭 눌러 담았던 진실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전혀 다른 사연. 이번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나흘 전 새벽 4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오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당일 폐기 직전의 삼각김밥 2개. 직원 할인 1,000원. 휴대폰을 켰습니다. 계좌 잔고 12만 7천 원. 명절 선물이라도 사야 하는데 낮에는 회사 계약직, 밤에는 편의점 알바. 2년째 두 곳을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떠오른 건 좁은 월세 원룸. 30만 원짜리 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3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빠는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1년 전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냉장고엔 늘 바나나 우유 한 팩과 김치뿐. 유진은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머니 통장에 넣었습니다. 남편 민수 몰래 친정에 돈 보내지 마. 우리도 빠듯해. 결혼 초 민수가 던진 한마디가 유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침 8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에이, 귀찮아. 차려줘.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명절 음식 엄청 많이 준비하신대. 우리 친정에도 좀 가져가면 안 돼?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요? 에이 뭐. 엄마가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우리 가족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부탁을? 무슨 얼굴로?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녁 유진은 친정을 찾았습니다. 좁은 원룸.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팔엔 투석 자국. 유진아, 왔구나. 추석은 잘 보낼 수 있겠니? 네, 엄마. 냉장고를 열자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그냥 가져가.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시댁에서 주눅들까봐 그게 더 무섭다. 어머니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작년 추석날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내년엔 제가 뭐라도 좀 해올게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빈 냉장고, 투석 자국,
낡은 이불.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딸일까? 추석 당일 민수의 차는 시댁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댁 앞엔 동생 민재의 차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엔 커다란 한우 선물 세트. 저게 50만 원은 되겠지? 유진 손엔 2만 원짜리 마트 과일 박스. 언니 왔어요? 동서지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사한 화장. 유진은 어젯밤 야간 근무 탓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응. 지연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역시 지연이는 손이 빠르네. 시어머니 김영자의 따뜻한 목소리. 유진은 현관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첫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유진도 열심히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도시 애들은 손이 느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엄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은 적당히 있기로 했습니다. 둘째 명절, 어머니가 투석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요즘 애들은 다 어디 아프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무심했습니다. 병원비 지원을 부탁하려던 말은 목구멍에서 사라졌습니다. 셋째 명절, 마트 할인 과일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할인 받은 거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라리 빈손이 낫지. 올해도 마찬가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은 유진. 부엌에선 지연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지연아, 이번 전은 정말 맛있게 부쳤네. 민수는 소파에서 TV만. 민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우리 막내, 참 기특하지. 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달라?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지연이 친정에 보내야지. 송편, 나물, 전, 과일까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연 언니 친정은 매번 받아가네.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밤 화장실 가는 길. 냉장고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을 열자 또 다른 음식 상자들. 송편, 과일, 한우 선물 세트. 순간 작년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친정 냉장고. 라면 2개. 어머니의 눈빛. 이번엔 엄마한테 뭐라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 언니는 매번 받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야. 조금 나누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차 트렁크에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아, 그 송편 왜 차에 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건 지연이 친정 보내려고 따로 빼둔 거야. 어머니, 그게 왜 저희 거 아니에요?
명절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왜 늘 저희만 뭐라고 하세요? 영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 따로 빼둔다 했잖아. 직접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민재가 나왔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민재야, 넌 빠져. 어디서 형수이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 편 좀 들어줘. 하지만 엄마, 유진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친정에 좀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매년 빈손으로 가는 거 너무 창피하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든지. 남이 만든 걸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요? 저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가져가도 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이 만든 걸 싹 쓸어가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당신은 쉽게 말하지. 당신은 받아도 되니까. 결국 상자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모두 원래 자리로. 민수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타. 늦었어. 차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텅 빈 트렁크. 결국 이번에도 빈손이구나. 차 안은 무거운 침묵. 유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몰라요. 뭘 몰라? 당신은 몰라. 내 엄마는 명절마다 음식 만들지. 우리 엄마는 투석하러 가야 한다고.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뭐? 우리 엄마 투석 받으신 지 1년 넘었어요. 일주일에 3번.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집 나가셨어요. 빚 때문에. 오빠도 연락 끊었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말했으면 당신이 도와줬어요? 당신은 늘 친정에 돈 보내지 말라고만 했잖아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도 도움 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친정. 좁은 원룸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유진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가져왔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가난이 죄는 아니야. 하지만 가난하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더라. 어머니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엄마도 며느리 시절엔 자존심 때문에 입 못 열고 혼자 알았어.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만들어. 내 시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고 해봤니? 못했어요. 무시당할까 봐요. 말해야 알아. 세상에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어머니는 유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관계 잃으면 남는 게 뭐니?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운 건 외면하는 거지. 가난이 아니야. 며칠 후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갈게요. 그래. 와. 다음 날 아침. 시대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명절 때 제가 잘못했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어머니, 저희 친정이 너무 어려워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집 나가셨어요. 엄마는 혼자 투석 받으시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만 원 월세 원룸이에요. 냉장고엔 늘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명절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도움 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시당할까봐 못했어요. 지연 언니는 받아가는데 저만 못 받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네. 5년 동안 왜 말을 안 했니? 영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난 몰랐다. 나도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못하고 혼자 사귀었어. 영자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나한테 그랬구나. 무서워서,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보다. 어머니, 나는 지연이가 먼저 다가와서 좋았어. 근데 내가 왜 안 다가오는지는 몰랐어. 영자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내 딸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큰 가방을 들고 유진과 함께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내 친정. 같이 가자. 어머니, 저희 집 너무 좁고. 상관없어. 좁은 원룸 앞. 문을 열자 유진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분은. 안녕하세요. 유진이 시어머니 김영자입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송편, 나물, 전. 명절 때 못 드렸던 거예요. 받아주세요. 유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왔어야 했는데. 영자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투석 장비, 좁은 공간. 다음 주에 제가 또 올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유진이도 제 딸인데 유진이 엄마도 제 식구죠. 두 어머니는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유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들고. 한 달 후, 유진은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배우고 싶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부엌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건 먼저 휴지로 닦고. 네, 어머니. 잘하네. 처음 치고는. 정말요? 그럼. 그 작은 칭찬에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유진은 명절 분담표를 만들었습니다. 명절 준비 분담표, 장보기 민수, 나물 유진, 전 민재, 설거지 지연, 송편 영자와 유진. 어머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좋네. 다 같이 하면 훨씬 빠르겠다. 그의 추석. 부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분담표.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유진아, 도라지는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영자와 유진은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니, 제 거 봐주세요. 오, 모양이 예쁘다. 정말요? 처음 치고 잘했어. 점심 무렵 노인정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어서 오세요. 올해도 기다렸지. 영자는 음식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큰 며느리도 같이 만들었어요. 오, 며느리 솜씨가 늘었구만. 유진이 제일 먼저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담아드릴게요. 고맙네. 착한 며느리 만났어. 영자가.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의 기억. 시어머니는 이렇게 사셨구나. 혼자 받지 않고 나눠주시면서. 저녁. 영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올해 추석. 민수 장보기 1시간 10분. 유진 나물 1시간. 송편 2시간. 민재 전 1시간 반. 지연 설거지 2시간.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했다. 다음 날, 유진은 친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보자기를 풀자 음식들이. 이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정말? 송편이랑 나물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엄마, 제가 늦게 철들었죠?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그게 더 대단한 거야. 몇 년 후, 유진은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만든다. 그 아래 자신의 글. 오늘 배운 것. 자존심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 용기만이 관계를 살린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시어머니도 나도 둘 다 무서웠다. 마지막 줄. 5년 걸려 배운 것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 창밖엔 보름달. 이 집의 명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상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손을 보태는 상?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이야기. 일부에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남의 것만 챙겨가는 건 버릇이다. 2부에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가난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가면 거절당할까봐, 며느리는 다가가면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둘 다 기다렸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하지만 기다림은 오해만 키웠습니다. 용기를 낸 쪽이 이긴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낸 쪽이 관계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